지금은 엄청나요. 근데 그 세금을 깎아주니까 문제야. 정치인들이 깎아주지 않고 제대로만 거두면 되고, 그거를 우리 하는 정책은 부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 안철수의 사대주의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가 막혀. 내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랬더니 안철수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겠대 그때.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나는 25년 전에 이야기한 정치 인생 30년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치 인생이 몇 년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조금만 있으면 표방하는 거예요. 문재인 어디 갔어요? 분파주의. 아니 안철수가 나가면은 그걸 얼마든지 좋다. 그래 전당대회 하자. 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 분파를 없애야 되는 게 당대표인데 분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야당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이런 정치를 보면은 이런 분파주의나 사대주의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정치를 개혁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그리고 1%의 상류층이 안철수예요. 그 사람이 주목을 지면 뭐 하자는 거예요? 노동자 서민들이 주목을 질 판인데 1%의 기득권이 주목을 지봐야 뭐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재산이 1,000억이 넘는 1% 상류층이 주목을 지면은 우리 국민은 막 졸도해야 되겠네 전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자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전기도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주목을 안 지고 앉아 있는데 지금 참고 있는데 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대변한다고요? 재벌이 우리 국민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뭡니까? 보수주의. 보수주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인구가 증가 안 하니까 출산율을 높이려면 조선족을 데려와야 된대. 그 내가 인간을 비판을 안 합니다. 그 정책을 지금 비판하는 거야. 그 얼굴은 괜찮은 사람 안철수도 착하게 생기고 김무성 씨도 뭐 다 착하게 생긴 분들인데 그 정책은 전부 내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내 것만. 그 출산 정책을 따라하려면 내어치 3천만 원씩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결혼하는데 1억씩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여야가 따라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뭐죠? 결혼하면 1억. 결혼하면 1억 준다는 걸 따라하면 그때 내가 대통령이 되는 때야. 왜냐면 전 국민이 뒤집어져 버려. 저 사람들은 끝까지 허경영을 모방해가지고 정치하는구나. 그 모방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또 이번에 문재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표방주의야. 표방주의. 왜 표방주의냐? 모방주의야. 아니 내가 노인 수당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은 70% 노인에게 주었다. 지금 박근혜는 20%한테 주고 있어요. 20만 원씩. 맞죠? 노인수당. 근데 저 사람은 그걸 확대해서 70% 노인한테 20만 원씩 주겠다. 그 20만 원이 도움이 됩니까? 노인수당 20만 원 노인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저거에 월급 국회의원 월급 반납하고 자기들 기득권 좀 반납하고 제대로 드려야 돼. 맞아요. 나는 처음부터 70만 원이야. 20년 전, 25년 전부터. 근데 지금 20만 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받아가는 거는 국회에서 몰래 올려요. 근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게 국민을 기만하는 거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해야지. 노인수당을 준다 이래가 표만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니까 20%로 줄여버려. 가격도 폭 내려가. 그래 안 그래요? 그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제 돈 100조가
이 노인수당 주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 100조를 예산을 늘리고 싶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처럼 직불 카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해요. 현금이 은행에 있으면 직불 카드로 뭐든지 결제해서 기록이 남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쫙 해서 세금 제도가 완벽하게 세금이 1년에 100조 정도가 탄로되는 게 들어와. 국가에. 그러니까 이런 걸 주고도 돈이 70만 원씩 주고도 1년에 200조가 남아요. 200조가. 나라 살림하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어떻게 버스 회사 사장이 연봉을 4억 5천을 받냐고. 에? 하는 일이 있나요? 밑에 상무가 다 하겠지. 에? 에. 우리가 안 봐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 국민 더 이상 속이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힐러리가 무슨 상이죠? 힐러리 상이 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야의 이런 안철수, 문재인, 김무성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쟁이라고 그래. 따라쟁이. 허경영 거 따라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제대로 따라하면 괜찮아.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해.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지. 따라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인터넷에 애들이 요 따라쟁이라고 그러죠? 전부 내 따라한다 해서 따라쟁이야. 그래서 지금 샌더스는 힐러리 상 말고 상이 힐러리 상 말고 그래 힐러리 상 할 거예요. 힐러리 상이 뭡니까? 동물학적으로 공작상인데 공작상은 너무 사람이 결점이 있어요. 힐러리는 너무 당돌해. 너무 당당한 거야. 그게 마이너스야. 당돌성이라고 그래. 당돌성. 그 다음에 뭐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이런 당돌성이 너무 사람들 앞에 당당해. 포즈가. 그게 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조금 수줍어하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 너무 배짱이 좋아. 그래요. 그걸 우리가 가부상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당돌한 얼굴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힐러리가? 힐러리가 당돌하고 이 사람의 특징이 요거 플러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 진실성이 있어요. 이게 힐러리의 단점이면서 장점이야. 그래요. 그래서 힐러리의 당돌성과 진실성이 샌더스한테 밀리는 거야. 대중들은 저런 당돌한 걸 싫어해요. 네? 약간 좀 나긋나긋한 걸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샌더스는 무슨 상이죠? 그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나오죠? 샌더스는 뭐죠? 샌더스가 무슨 상 같습니까? 목이 긴 독수리상이야. 목을 쭉 빼고 있는 독수리 있잖아요. 시체만 있으면 가서 뜯어먹는 독수리. 에? 왜 독수리상이야?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물 맞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상징물과 샌더스가 일치하는 거예요. 샌더스가 다행하게도 미국의 이거와 일치해. 그 다음에 샌더스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샌더스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에? 샌더스는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뭐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꼭 할 것 같아. 그래요. 말을 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야.
샌더스가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꼭 저 정책을 내가 진정성이 있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 허경영이가 막 공약을 얘기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텔레비에 나와서 떠들 때요 국민들이 열광해 버렸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허경영이 저 사람은 미국의 돈을 뺏어오든 중국 돈을 뺏어오든 공약을 100% 실행하는 사람처럼 보여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은 하고도 남을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게 진정성이라고 그래. 에? 이 진정성이 있어요. 있죠? 근데 샌더스도 진정성이 있긴 있어. 그런데 또 샌더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하나 있지? 에? 이거는 진실, 이거는 진정, 요거는 참신성이야. 샌더스는 나이가 많은데도 75이 넘었는데도 참신해 보여.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야.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젊은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이가 많아도 참신해 보이니까. 이 사람의 참신성과 진정성, 이 사람의 당돌성과 진실성, 이거의 싸움이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과 우리 중산주의와 이제 비교하여서 내가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소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샌더스는 미국을 소련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미국 샌더스는 현실적으로 샌더스가 연설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현실에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뭐를 주장했죠? 조선족 데려와서 인구 증가율을 높인다. 또 뭐라고 그랬죠?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중산층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다음 선거에 이기는 거다. 중산층 투표를 안 하게 하는 것이 다음 선거에 새누리당이 이기는 관건이다.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 보수주의도 이 김무성의 보수주의도 상당히 너무 안일하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데 조선족을 데려와서 결혼을 출산율을 올리겠다? 좋은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거 다 적었죠? 또 하나는 문제는 이 안철수 이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이분은 전업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 사람은 전업사주. 그런데 신영균 씨는 전업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안철수와 신영균이가 사주가 관상과 사주가 전업사주야. 그럼 전업사주는 뭐냐? 이거는 이 사주의 반대야. 이 샌더스는 근데 안철수가 샌더스를 닮았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샌더스는 무슨 사주죠? 독수리인데 사주가 평행사주야. 평행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반대야.
평행사주라는 건 이 사람이 시장,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 후보 이렇게 나가 안 나가요? 30년간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 맞아요. 이 사람은 직업을 계속 옮겨.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에 의사야?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CEO야? 그 다음에 교수야? 그 다음에 정당이냐? 정치인 이렇게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직업을 자꾸 옮기는 거야.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평행사주는 같은 직업을 쭉 가는 사람이고 이 전업사주는 직업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옮길수록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옮길수록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 50% 자꾸 갈수록 0%로 가. 맞아. 직장을 옮길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뭐든지 철수. 무슨 말인지 알죠? 샌더스는 다른 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으로 들어갔어. 안철수는 민주당에 있다가 나왔어. 반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신영규는 같은 전업사주라도 신영규는 이렇게 올라가는 무슨 말인지 알죠? 신영규는 치과의사야. 그래 안 그래요? 서울대 치과의사야. 아주 잘 나가는 서울대 출신의 치과의사. 돈 잘 벌었어. 그런데 갑자기 때려치우고 배우가 돼. 배우 딴따라가 돼. 배우가 됐잖아. 배우가 되니까 인기가 더 좋네. 이때보다 만약에 이 전업사주가 계속 치과의사를 하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자가 계속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여자가 집에다 가다 놓으면 죽어요. 병이 나서 죽든지 하여튼 화병으로 죽어. 이와 같이 나다니는 여자는 차비 줘가지고 오늘 오다 실컷 돌아다니도 오라 이래야 돼. 그러면 그게 병 고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치과의사가 배우가 되니까 유명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뭘 해요? 사업을 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또 무진장 벌었어. 맞아요. 신영규 씨가 사업회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 다음 뭐예요? 정치인이다. 이게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되더니 방송인이 되는 거야 또. SBS를 인수해. 그래 안 그래요? SBS 방송인이 돼가 다시 뭘로 들어가? 사업가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수록 점점점 올라가는 거야. 신영규 씨는 직업을 바꿀수록 자꾸 잘 되는 거야. 바꿀 때마다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바꿀 때마다 내려오는 거야. 올라가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전업사주도 올라가는 자가 있고 내려가는 자가 있어.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전업사주인데 내려가는 사주야. 저 사람은 올라가는, 우리는 보면 그걸 금방 알아요. 응?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을 했을 때 나라 국군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군을 상승시키는 지도자를 뽑은 적 있나요? 그거는 9대 혁명을 해가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뿐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대한민국의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다 챙겨. 한 10,000명 끌고 들어가서 다 곡간 껍데기만 땡땡이라. 그리고 또 5년 있다 딴 놈이 돌아서 또 곡간을 싹 비워. 그럼 또 쉘이 외체를 발행해가지고 또 외체를 끌고 와서 또 곡간을 세우라. 그럼 또 다음 놈이 와서 또 끌고 가버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런 사주를 가진 요런 사주를 가진 자, 샌더스 같이 돈이 되든 안 되든 평생 정치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막 갑자기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대검장 하다가 국회의원, 택시 뭐 하다가 국회의원. 이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수사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맞아요. 경찰서 형사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평양 가서 김일성 만세 부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어떤 여자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이상스럽게 된다 이 말이요. 네? 정신들 차려요.
천벌받기 전에. 에?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허경영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우주 에너지로 몇 월 며칠 날 저 사람 없애. 몇 월 저 사람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고쳐주기도 하지만 없애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중에 내 말 안 듣는 나라 대통령 전부 사라져요. 조용하게 사라지게 해야죠. 그럼 그런 에너지를 내만 가지고 있어. 그러나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신현균과 같은 사람은 전업사주가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분파를 이 사람과 함께 분파를 만들어내냐 이 말이야.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를 안 하는 것도 안철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야. 그 사람을 하게끔 그 당에서 자기의 지지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걸 안 할 수 없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대표가 시만 안 들으면 탈당이요? 그럼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네? 나는 호적 파서 나갈게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당을 본인이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안철수가.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게 샌더스처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알아놔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적어도 국민을 속이지 않고 적어도 국민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적어도 국민을 울리지 않는 자가 이런 사람은 틀림없어. 그러나 샌더스의 정책은 너무 급진적이고 좌편향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뭐 나와서 사주나 이야기하고 관상이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더 많이 봐. 사람들이. 알겠죠?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은 이런 사주와 관상으로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이번에 이 강의를 알아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신년까지 온 것이 이게 몇 년이죠? 2016년이죠? 2016년까지 여러분이 온 과거는 여러분이 지금 고칠 수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고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온 거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쳐요. 그런데 오늘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 운명을 자기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2016년까지 여러분 어떤 누구도 금수저로 안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자는 성공하는 자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2016년까지는 그 사람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야 그걸.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싸우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난 과거 오늘까지에 온 것까지는 내 전생의 업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두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트럭이 와서 받아서 다리가 2개가 잘라져도 내 업보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원망할 필요 있나 없나? 없습니다. 일체 누구를 원망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인간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병이 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오늘 이후에는 자기의 전생의 업보 플러스 뭐가 있죠? 내가 허경이한테 강의를 들어서 깨달은 마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내 운명을 바꿔줘 안 바꿔줘? 바꿔줄 수가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늘 이 강의실을 나서는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신년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 이것만.
그러면 이 마음에다가 허경영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사람들은 또 과거와 같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저따오 300명의 국회의원을 데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바꿀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가면은 1%의 상류층, 5%의 상류층이 우리나라 돈의 99%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 미국이 현재 요 상태야. 우리는 5%의 상류층이 우리나라 돈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가면은 거의 다 은행에 빚 갚으면 돈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저 뭐 하나 가지고 있다, 집 한 채 있다. 그게 집이 자기 집이 아니야. 은행에 이자 내요. 그리고 그 이자는 외국 회사가 가지고 와. 은행은 50%가 외국 거야. 이해가시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다. 재산 마이너스 빚 하면은 제로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이 부자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돈은 실제 은행이 다 장악했어. 재산은 다 뺏겼어요. 거의 다. 중산층은 다 거의 붕괴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아서 죽을 때 상속을 주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전부 빚이야. 그 빚 다 갚고 자식들 주려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국을 우리나라에 누가 만들어서 이거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굳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겠는가? 아, 참말로 심각해. 여러분들의 자식 손자는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이런 데 가서 나중에 종로로 해야 먹고 살아. 전부 그 사람들 신발 닦아주고 그 사람들 화장실 청소해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엄청나게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행이죠? 네. 왜 나는 얼굴 잘생긴 안철수, 얼굴 잘생긴 신영균, 문재인 다 인상 좋아요. 이런 다 인상이 좋지만 김무성은 무슨 상이죠? 이무기상. 안철수는 염소상. 샌더스는 무슨 상이요? 독수리. 아니 왜 염소가 독수리를 닮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에? 자, 힐러리는 무슨 상? 공작상. 그 사람 옷을 입어도 꼭 공작같이 입어요. 아주 옷이 아주 단정한 거, 에? 아주 세련되고 당당한 옷을 입어. 그 다음에 문재인은 무슨 상이라고 그랬죠? 에? 소상.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또 있잖아요. 김무성 아주 저 사람 유시민이는 무슨 상이죠? 유시민이 아니고 그 저 대구에 유성민이가 무슨 상입니까? 지상이야. 어? 유성민 씨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지상입니다. 지상. 그럼 이 사람들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죠? 그럼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는 거 다 알겠죠? 자, 유승민. 반기문이 청개구리상이죠? 박원순이 개상이죠? 어떤 면에서는 서울 시민의 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원순도 실제는 여러분들이 박원순이를 개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보지만 박원순이의 실제 상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염소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하고 사이가 좋아요. 염소끼리. 예? 그래서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박원순이가 이렇게 입이 나온 거 보면 안철수 입이 좀 나왔죠? 예? 그 염소 입이고 눈이 염소고 코가 염소 코야.
에? 그 염소는 뿔이 있죠. 에? 한번 삐지면 삐지지만 근데 염소나 양은 전업을 자주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영균이 같은 신영균이는 전업사주인데 안철수는 전업사주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소는 말이에요. 소. 여기에 소가 있죠. 문재인이는 전업사주가 돼요. 변호사 하다가 뭐가 됐죠? 비서실장 하다가 그렇죠? 예? 당대표 하다가 대통령 후보 하다가 막 이러죠. 그죠? 그 문재인은 소니까 소는 구르마도 끌다가 논도 매다가 밭도 매다가 밖에 안 바뀌어요. 근데 양이 자꾸 바뀌나? 양은 바뀌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안철수가 자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 양의 털이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들어오지는 거예요. 양은 잔디밭에 한 직장 한 장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인 따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소는 안 그래요. 막 논을 갈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막 걸어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예? 또 밭을 갈 때는 밭을 가야 되고 구르마를 끌고 또 갈 때 가야 되고 또 등짝에다 짐을 싣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역할 농기계 역할 뭐 별의별 역할을 다 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자꾸 바뀌는 게 좋아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상을 이야기해 준 거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를 내가 알려준 거야.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런 걸 떠들면 또 뭐 법에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뭐 허경영의 중산주의가 이제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 사람 간사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굳이 뭐 내 간상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는 이런 간상하고 비교하면은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나는 아예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예언서에 해인시대 아니요 해인시대. 해인시대는 바다만큼 도장이 많으니까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에 하늘에서 온다 이 말이야. 인터넷 시대에 와가지고 이때가 어느 도단 시대라고 그러죠? 어느 도단. 그러면 이게 말도 경전도 진리도 도도 안 통하는 시대. 그러면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여자들이 길거리 가니까 바깥에서 담배 피워. 옛날에 실내에서 필 때는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게 잘 안 보이더니 요새는 빌딩 앞에 지나면 여자들이 우르르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 담배를 피우는구나. 어머 저 여자를 잘 봐놔야 되겠다. 저는 며느리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왜? 집에 그런 여자 하나 들어왔다면 온 애가 니코틴이 노랗게 태어날 때 애가 노랗게 태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 어느 도단 시대는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시대예요. 알겠죠?